미키 세븐틴을 다시 한 번 더 플러스 원으로 이제 하게 됐는데 예, 못한 얘기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확실히 그래서 17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주제는 미키 18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기사 중에도 보면은 미키 세븐틴의 주인공은 18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예.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영웅 서사로 본다면 18이 영웅 서사 쪽에 가깝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출생부터 사망까지가 영화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리고 영웅은 원래 영웅과 스승은 죽음으로 헤어질 때 가장 로맨틱하거든요. 네. 여러분 그 스타워즈 기억나시죠? 제다이 스승하고 헤어지는 대부분의 장면은 다 스승이 죽으면서 헤어져. 가장 낭만적이야. 그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서 왔어. 아 그래요? 왜냐면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 만들 때 일본 사무라이 영화에 엄청 영향을 받았거든. 그래서 제다이들이 그렇게 일본 옷 같은 거 입고 다니는 칼로 그렇죠. 싸우는 거예요. 거의 대놓고 영향받았는데. 가장 존경하는 감독이 구로사와 아키라 했어. 구로사와 아키라. 그래서 어쨌든 그 낭만적인 어떤 정말 전형적인 영웅상을 보이기 위해서는 영웅의 죽음까지 나와야 돼요. 몰락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에인틴의 영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러면은 세븐틴하고 에인틴은 관계가 없어? 그렇지. 이게 뭐 아주 고민거리긴 하지만 같은 사람이잖아.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그렇지.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이어져. 정말 같은 사람이야? 그렇죠. 이제 거기부터가 이제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이 변칙은 어쩌다 생겨났을까? 지금까지는 되게 유사한 미키들이었는데 왜 18에서 갑자기 이 변칙이 생겨났을까? 그리고 왜 변칙은 제거함으로써 세븐틴을 어쨌든 끝까지 남겼을까? 이런 부분들, 이런 게 던지는 질문들이기도 하고 지난번에 왜 그 우리가 정말 걔 죽었는데 또 죽고 싶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은 또 죽어야 되고 또 살아난다면 살아나길 택하겠어요? 뭐 이렇게 리프린팅을 택하겠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아마 댓글로 달아주신 분들 중에 그게 작업 나가기 전까지의 기억을 가지고 이제 죽기 때문에 리프린팅 될 때는 죽을 때의 기억은 없는 거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설정상으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 오류가 있다라고 보는 게 얘가 죽음을 맞이할 때의 태도가 여러 번 죽어본 애의 태도거든요. 맞아요. 네. 만약에 기억이 온전히 삭제된 상태다라고 하면 매번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맞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야 오히려 죽음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만드는 그렇지. 쪽에서도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얘가 겁내지 않지. 왜냐하면 매번 처음 죽음을 맞이한 사람처럼 굴면 엄청 피하지. 미키가 사고를 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벽돌이라는 게 사실 저는 무선 통신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날의 기억 백업하고 그 다음엔 백업 불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요즘에 클라우드로도 백업하잖아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실시간 백업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몇몇 장면에서는 지나가는 장면으로 그런 거 보여줘요. 그 실험 때문에 실험실 안에서 죽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쑥쑥 지나가면서 그때는 일부러 그런 대사도 하던데 연구원들이 네가 지금 이 느낌을 기억해야 된다고 업로드해야 된다고 그런 장면이 살짝 나오죠. 그래서 미키 세븐틴이 그 이제 크리퍼들하고 같이 그 동굴에 있었을 때는 이 동기화가 끊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사측에서는 동기가 끊어졌네, 죽었네, 이러고 프린트 해버린 거지. 그렇지. 그게 제일 저는 합리적인 설명이라고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봉우리는 죽음의 기억을 안고 다시 리프린팅이 된다라면 가령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 봉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싶어요? 만약에 미리 얘기를 하고 서약을 해놓으면은 다시 프린팅 해준대요. 벽돌 만듭니까? 이게 지난주에도 고민됐는데 저는 리프린팅 한 번만 할래요. 미키 2까지 간다고? 딱 2까지만. 그리고 2인 상태로 오래 살래 그냥. 네 맘대로 죽는 거 너무 무서워. 도망갈래 나는. 한 번 죽을 때마다 100억씩 줍니다. 아씨. 한 번 죽을 때마다 시무정씩 일시무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예. 다음번에는 그만큼 딱 그거 끼고 가는 거지. 그럼 가야죠.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근데 사실 저도 이게 경제적 보상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미키 세븐틴이 죽음까지 불사하게 만든 건 물론 애가 멍청해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읽어보기 전에 계약서 사인을 잘해야 돼. 사인하기 전에 잘 읽어봐야 돼. 근데 아마 제가 미키였으면요
나 이 금액을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키는 그냥 나 가게만 해주면 된다. 그 아마 계약서 거의 안 읽어본 아예 안 읽어봤어. 아예 안 읽어본 상태로 가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확실하게 경제적 보상이 만약에 주어지는 구조였다면 가령 뭐 있잖아요. 그 신대륙이나 신 뭐 개발할 때 경제적 보상 약속하기 정말 쉽잖아요. 예. 야 여기서부터 여기 땅은 네가 다 가져 이래버려도 되잖아. 사실 가면 다 지네 땅인데. 근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 별로 이렇게 경제적 이득도 보상도 없는 걸 오케이 해버렸단 말이야. 네. 그러면 미키가 조금만 똑똑한 애였으면 나 이 조건엔 더 이상 못합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그렇지. 미키는 참 착해.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로 좀 약간 미스테리한 측면들이 있는 게 이게 물론 원작을 제가 보진 않아서 또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이게 그런 해설도 있어요. 그 아마 댓글로도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게 결국 이 계약은 어디선가 이제 끝나서 네. 그 행성에서 이주가 다 되고 나면 이제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올 테니 그 전까지는 계속 프린트라도 돼가지고 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아 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렇지. 근데 그러기엔 애가 너무 나른하거든. 맞아. 그렇지? 네. 그 세븐틴까지 오는데 되게 대부분 좀 나른하고 좀 뭔가 그런 성격이잖아. 너무 고통스럽게 죽기도 조금만 참자의 네. 성격이 아니거든. 맞아요. 희망을 가진 표정이 아니야. 특히 마지막 17번에 오면 희망을 가진 그런 행동과 표정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 영화에서 솔직히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네. 미키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질 않아. 그러니까. 근데 아마 이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봉준호 감독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고 일하다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젊은 노동자들의 심정을 여기에 투영한 것 같아요. 젊은 노동자들이 특별히 뭐 엄청난 희망이 있어서 맞아. 일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살려고 하는 거지. 그냥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모르잖아. 왜냐하면 젊으니까. 그런 비유라면은 이해가 간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건 누구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 그만큼 미키 역시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자각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도 생각 못하고 그냥 뛰어들어버린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까지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영화 개봉할 때 일부러 구의역 청년이냐 이런 거 얘기한 걸 보면은 그런 비유로 쓴 거에 맞는 것 같네. 그래서가 아닐까. 근데 문제는 이제 보통 그런 청춘들한테는 지켜야 될 사람이 없거든요. 그냥 나 혼자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이제 혼자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신 안타까운 그 젊은 노동자분들도 혼자였잖아요.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은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는지 굉장히 주체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를 옆에 붙여줬어요. 네. 그러면서 지킬 것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는 약간 사회실험 같은 느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어떤 형태, 어떤 성격의 미키가 나오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종교적인 나샤를 붙여줬죠. 그럼 나샤가 미키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영화가 그려야 될 지점인데. 그렇지. 봉준호 감독님한테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잘 그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 차라리 뭐 둘이서 정말 끝내주는 섹스를 많이 했다든지. 그거는 살짝 보여줘요. 구독자 12만 됐다고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슈퍼챗도 12로 날려주고 그러고 계신데. 시비 걸리겠네. 아니 왜 우리는 이렇게 섹스라는 말만 하면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서 그렇지. 쓸데없이 붙인 느낌. 역시. 와, 여기서 체육 MC였으면 야 섹스라고 하지 말고 성교라고 해. 이랬을 텐데. 역시 교수님 본질을 아시는. 솔직히 쓸데없이 한 얘기야. 꼭 그걸로 안 보여줘도 되거든. 나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 근데 그렇잖아요. 이 인간의 4대 욕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계속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의외로 이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수면욕, 식욕, 성욕 또 하나가 뭐예요? 인정욕? 욕. 수면 식욕 두 개만으로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는 2대 욕구야. 수면하고 식욕 정도만 만들어도 야, 너 돈 필요 없어? 돈. 아니 수면하고 식욕이 해결이 되면 이 집이 있고 밥이 있다는 얘긴데. 진짜 인간의 몇 대 욕구야? 그러게요. 3대 욕구가 맞나? 수면욕, 식욕, 성욕. 배변욕이 있어요? 배변욕? 배설욕. 배설욕. 물론 이거를 그냥 3대로 끊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이제 4대로 가기도 하고 5대 6대로 만들 수도 있지. 그러네. 네. 왜냐면 배설욕과 성욕이 약간 겹치는 부분이 또 없진 않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욕망하고 가까워서. 갑자기 왜 이 얘기가 나왔지 근데? 죄송합니다. 이거 다 제 잘못. 뭘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2대 욕구라니까. 아니. 좀 진짜 너무 검소하게 살려고 생각한다면. 왜 그쪽으로 검소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개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뭐가? 그 집하고 먹는 게 보장이 된다면 평생 너무 행복해. 일 안 해도 되잖아. 지금 갖고 있는 돈 가지고 아니 식욕하고 예. 그 수면욕하고 예. 안 쌀 거야? 그건 좀 그러네. 그렇지. 싸야 돼. 먹고 잠만 잘 거야. 그럼 3대로 합시다 그럼. 이게 싸고 잔다는 건 조금 확대 해석해 보면 집이 있다는 소리거든. 너무 좋은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그것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잘 수 있고 쌀 수 있다는 건 집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대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네, 현대적으로 먹고. 그러니까 그거 다 이거 집이 있다는 거거든. 완벽해 그럼. 와. 자가야. 공항에서도 그래. 공항은 좀 노숙자들도 다 먹고 잘 싸. 그럼 안 돼. 그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럼 보물이는 3대 욕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지. 식욕. 네, 그게 일단 확보가 돼야 돼. 네. 살 수가 없어 그럼. 네. 물론 가장 기초는 식욕이 맞아요. 자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데 가서나 가도 잘 잘 수 있어. 질문이 틀렸다. 네. 아무데서나의 문제는 아니지. 수면욕이. 너 침대에서 자면은 막 높은 욕구고 매트리스에 맞아. 그냥 바닥에서 자면 낮은 욕구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땡큐지. 그러니까 자지 않으면 충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못 견딘다. 필수라는 거지. 인생이 유지되는데. 네. 이렇게 바꿔야겠다. 음주욕이래. 식욕을 음주욕인데 식욕으로 포장한 거야. 아니야. 포장한 거야. 술 안 먹으면 돼. 밥만 먹으면 돼. 자, 3개 중에 4개구나. 저는 4대 욕구라고 칠랍니다. 네. 4개 중에 하나를 최상급으로 제공을 해준대. 네. 뭘 받을 거야? 최상급으로 제공을 해준다고? 가령 식욕을 맛있는 거 또는 좋은 잠자리. 그러니까 집이겠지. 네. 전 무조건 집. 금으로 만든. 난 무조건 집이야. 금으로 만든 변기. 집값보다 비싸. 야. 뭐 고를 거야? 근데 금으로 만든 변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까지. 아니 실제로 아랍 왕들하고 중국에 가보면 중국 부자들 금으로 변기 만들어. 거기 보면 뭐 장난 아니야. 네. 어지간한 우리나라 고층 아파트보다 뷰가 좋아 화장실이. 거기에 이제 금으로 만든 변기 앉아 싸는 거지. 저는 그렇다고 해도 저는 그거를 최상급으로 제공해준다. 그럼 수면욕으로 갑니다. 네. 엄청 잘 자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집이란 얘기거든. 예. 결국 그것도 경제력으로. 그럼요. 그리고 내가 겁나 잘 자게 해준다는 건 막 하인이 한 4명 딸려 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하인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해주시는 분들이 도우미가 4명이. 그렇죠. 예. 완벽해. 그러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어디서 잘 모시고 있다는 소리거든. 너무 발전시키지는 마. 그래요? 엄마 아빠까지 뭐 이게. 오케이. 고음님은 성욕이요. 근데 그거를 최상급으로 여기는 자기는 여러 차례 선언했어. 자기는 그게 최고로 발달돼 있다고. 네. 왜냐면 다른 건 내가 그냥 대충 해결할 수 있어. 다른 건 내가 대충 해결할 수 있다니까. 뭐 최상급으로 나온다는 게 저런 장면 저런 겁니까? 아니 내가 생각하는 최상급은 좀 달라. 저런 게 아니에요? 근데 말하면 안 돼. 말은 할 수 없어. 아니 성욕을 최상급. 그만해 임마. 어떻게 해결해 주지? 이것까지 가면 좀 심해지니까. 좀 심해져요? 네. 이게 이제 너비냐 높이냐 뭐 이런 거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질이냐 양이냐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최상급이라며.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성욕이지. 역시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네. 식욕은요. 제가 지금 마음 먹어도요. 어지간하게 비싸고 멋있는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지금 안 풀리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런 차원이야. 오케이.
그거였어? 오케이. 아 어쩐지 나도 자꾸 집이 갖고 싶더라고.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어쩐지. 일단 지금 자기가 잘 안 되는 거야. 맞아. 난 내 집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 나이 40이 다 될 때까지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정말. 것들은 네. 도덕적, 법적 그걸 거기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지만 최상급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가면 갈수록 꿇어. 얘 가면 갈수록 이상한 것 같아. 어디서 거짓말? 이거 이상한 것 같아. 넘어갑시다. 교수님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 PD님. 자, 뭘 제일 고급으로 할 거야? 비슷하네. 아니 저기도 웃는 순간 답이 나왔어. 아 우리 PD님이랑 거의 이상한 사람들이네.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욕망을 가지고 있네. 똑같아. 이상한 부분에서 똑같네. 봉우리 네. 이해하게 될 거야. 이거는 근데 저는 이해 못해요. 그건 근데 아니 타워 팰리스가 훨씬 좋지 그런 것보다야. 그래. 뭐 너한테 이해받을 생각이 없어. 굳이 이해받는다고 딱히 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네. 그럼요. 예. 제가 이해시키고 있는 사람, 이해시키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고양이 달다님은 무슨 의미로 노력해봐요라고 했을까요? 뭘 노력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 욕구가 없는 거나 부족한 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초적 충동에 연관된 거라. 자, 미키 세븐틴 얘기를 하다가 저는 또 쓸데없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실체적인 질문이 있잖아. 미키한테 죽을 때 기분은 어때? 죽을 때 감각은 어때?라고 물어보는 건 되게 실용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구상에 이 질문에 대답해 주신 사람은 미키밖에 없어. 맞아요. 네. 나중에 미키가 아마 자서전을 써서 낸다면 대박이야.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들리죠. 다들 미안해하면서도 물어보고 이제 미안해하지 않고 물어보고 이러죠. 진짜 그거 스티븐 나빴어 진짜. 이 사람이 예의가 없어 아무리 친구라도. 근데 스티븐 연은 너무 잘 어울려. 예의 없는 역할이 너무 잘 어울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겪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체험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임사 체험도 아니야. 실제 죽음에 대한 체험이야. 그게 얼마나 궁금해.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적은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 나는 미키가 자기의 죽음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는 주인공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왜냐면 미키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잖아. 그런데 죽음을 17번이나 겪은 남자한테 왜 이렇게들 안 궁금해하지? 난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 그래서 내가 이 세계관을 잘 못 받아들인 것 같아. 네. 나샤가 때리니까. 맞아.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엄청 물어보는 장면이 지나가거든요. 거의 초기부터 나샤가 이제 보호해주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약간 그 되게 능력 좋은 요원으로 돼 있잖아요. 나샤가. 그러니까 보안팀. 싸움도 잘하고. 제압이 안 되거든. 맞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보면 어느 정도 나샤는 미키의 흑화를 막고 있었던 거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미키라면 한 2번 죽어본 다음에 흑화 될 것 같거든. 일단 나는 가격부터 올리겠어. 왜냐면 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맞아. 너무 아파 해보니까 못하겠어. 막 그런 나가지. 그래서 야, 너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럼 너 죽어봤어, 임마?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 근데 미키는 세상도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샤도 예의 없는 사람들을 막아주는 정도는 했지만 나샤도 기본적으로 같은 노동자라. 네. 야, 너 가격 높게 불러 이런 얘기는 못 한 거야. 네. 이게 참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되게 감수성이 여려졌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누구보다 현실적인 질문을 하던 사람이 바로 봉준호 감독이었거든. 뭐라 그럴까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되게 강해서 되게 잔인한 질문 같은 거 후벼 파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사실 블랙 코미디 만들려면 잔인한 사람이 잘 만들어요. 그렇죠. 하지만 잔인하고 똑똑한 사람 이준석은 못 만듭니다. 잔인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잔인하고 똑똑해야 돼. 근데 이런 부분이 봉준호 영화답지 않게 상당히 많이 빠져 있더라. 그리고 빠진 부분에 들어차 있는 건 그런 어떤 멍청한 독재자를 향한 풍자거든요. 근데 그 풍자 부분이 그렇게 날카로웠느냐? 그렇지 않았지. 그렇지 않았다는 게, 그냥 누가 봐도 김건희. 사실 토니 콜렛한테 김건희라고 하는 건 토니 콜렛한테 엄청난 모욕인데 죄송합니다. 그냥 생각이 났으니까. 그리고 마크 러팔로는 몇 명의
몇 명을 합쳐놓은 것 같더라고. 뭐 트럼프도 들어가 있고, 네,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고, 내가 보기엔 푸틴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았어. 또 한국 관객들은 그 옆에 이제 부관, 네. 그 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한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왜요? 대머리라서요. 아니 왜? 아니 왜?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아니 왜? 그냥 실제로 있었던 현상을 말하는 거야. 실제로 대머리라서 관심을 많이 갖더라니까. 아니 그냥 대머리만 나오면 관심이 많이 갑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나 봐요.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 그럼. 대머리만 있었습니까? 다른 것도 있었을 텐데요. 안경도 좀 쓰고. 아니 그냥 실제로 그랬다니까. 아니, 실제로 벌어진 일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경도 쓰고 그런데 코 긁어. 아니 뭐 그래서 한국 관객들의 취향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블랙 코미디면 일단 두 개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정말 깊이 찌르거나 아니면 진짜 웃기거나. 기생충은 이게 두 개가 다 됐거든요. 정말 깊이 찔렀어요. 저 아직도 얘기하잖아요. 이 악물고 얘기하는 게 지하철 냄새. 그러니까 이 지하철 냄새로 한 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심하게 찔렀는지. 이게 그러니까 풍자인데 나까지 기분 나쁘게. 그 말 한마디로. 그렇죠. 그리고 그 바퀴벌레라는 표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가장 내밀한 모습, 남의 내밀한 모습을 그 부부가 이제 고 이성균 배우하고 부부가 소파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그 정말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보다가 그 장면도 진짜 그치? 잠든 틈을 또 진짜로 바퀴벌레 같은 움직임으로 도망가죠. 이게 너무 아프잖아, 너무 잔인하잖아 정말. 심지어 못 알아들을까봐 그 전에 그 송강호 와이프로 나오신 분께서 바퀴벌레라는 단어를 입으로 꺼냈어. 그래놓고 주인공들을 바퀴벌레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풍자라서 웃긴 장면이고 심지어 이 장면의 맥락상 웃겨. 근데 되게 기분 나빠. 완전 기분 나쁘잖아.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되죠.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막 비 오는 걸 막 타고 내려가지고 가보니까 실제로 바퀴벌레 우리가 잡으면 어떻게 해요? 변기물에 버리잖아. 가보니까 집이 똥통이야. 그렇죠. 이게 바퀴벌레, 뭐 변기, 물 이렇게 다 합쳐져가지고 주인공은 진짜 완전 극단까지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 근데 미키 세븐틴은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게 이제 그쪽 용어로 이제 페이소스라 그러잖아요. 페이소스가 되게 짙게 배어 나온다고, 되게 씁쓸한 비애 맞아요. 이런 건데. 블렌더장님이 그런 적이 있잖아요. 다들 어떤 삶을 사셨길래 바퀴벌레처럼 있다가 남의 집을 구경한대요. 조각조각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런 적이 있다고 하신 거죠, 블렌더장님. 그러니까요. 비굴한죠. 네. 비굴하게 뭘 했냐고요. 오케이, 비굴한 적이야 다 많지. 아니, 더 이상은 이제 보호해 드리죠. 뭘 보호해? 그래요. 그래서 이 미키 17에서는 확실히 그 권력자 두 명은, 그러니까 부부는 풍자나 기분 나쁜 어떤 깊이 찌르는 그런 대사 이런 것보다는 그냥 웃기게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썩 웃기지도 않고 오히려 그 두 사람을 조롱하는 느낌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영화 안에서 조롱이죠. 거의 대부분의 조롱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괴기스러움이 좀 덧붙여 맞아요. 괴기스러움 맞아요. 괴기스러움. 그러니까 저기 인간답 같지 않은 느낌. 우리의 지배자인데 인간 같지 않은 느낌. 이쪽에 이제 훨씬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마크로팔로가 마크로팔로 12 정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 반전이 있을 줄 알았다. 왜냐하면 토니 콜렛이 계속 소스 만들잖아. 미친 여자가 분명히 뭔가 야 마크로팔로 12한테 야 11은 안 그랬어 이런 장면 나올 줄 알았고. 예. 그리고 막 물리쳤는데 나중에 똑같은 애가 또 하나 기어 나온다는 이런. 맞아요. 저도 마지막에 그런 예상했었어요. 네. 실제로 주인공이 그런 꿈을 꾸잖아요. 그리고 미키가 마지막에. 근데 그 부분에서는 좀 뭔가 좀 마무리가 좀 아쉬웠달까요? 네. 일부러 아마 힌트만 남겨놓고 그걸 다루기 시작하면 또 애기가 꽤 복잡해지니까 일부러 쳐냈을 수는 있지. 그 예전에 봉준호 감독은 이게 대표적인 게 설국열차였는데 원작에 있는 걸 다 가져오지 않았거든요. 설국열차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모티브만 가져요. 네. 모티브만. 그냥 눈으로 덮인 세상을 기차가 질주한다 이거밖에 안 갖고 왔어 설국열차에서. 근데 여기 미키 세븐틴은 원작 얘기를 너무 많이 가져오다가 이렇게 된 걸까? 맞아요. 그걸 다 넣어야 되니까 짧은 영화 안에다가. 게다가 정말로 그럼 본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구태적인 행태를 보이는 썩은 지도자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건가? 노동자여 봉기하라인가? 아니면 노동자여 너의 죽음의 가치를 알라인가? 아니면 노동자여 섣불리 사업하지 말라인가? 그게 좀 애매하다는 거죠. 영화를 몇 번 더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솜씨 좋은 감독, 게 좋은 이야기고 되게 모범적인 구조고 뭐 이런데 봉 감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삐죽함 같은 게 되게 좀 약해서 그 부분이 좀 뭐 실망스럽다라기보다는 이게 노벨상 이후에 노벨상이란다. 아카데미상 한강 작가인 줄 알았습니다. 아카데미상 이후에 뭐 어떤 부분에 신경을 쓴 건가 그게 좀 궁금해지더라고. 이른바 보통 이제 너무 또 어깨에 힘주면 자기가 망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일부러 빼려고 그랬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업적으로라도 성공시켜야지. 아니면 상업적인 성공은 잘 안 돼도 그래도 확실하게 주제의식으로 좀 밀어붙여야지라든가 이런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은 그냥 이쯤에서 아카데미도 받았고 감독 인생 한번 총정리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셨나 이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 영화들에 있던 주제를 하나씩 다 뽑아다가 옥자에서 뽑아오고 기생충에서 뽑아오고 여기서 뽑아와서 종합판을 한번 만들고 싶었나? 하긴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국열차나 옥자를 보면 다 이제 외국인 배우들을 이제 기본으로 써가지고 영어로 이제 하는 그 구조에서는 둘 다 그런데 괴물도 사실은 원래 좀 비슷했지만 맞아요. 괴물이 어차피 돈이 좀 적었으니까 아무리 천만관객 영화 그 돈 많이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근데 설국열차나 옥자는 충분한 돈과 충분한 인력이 있었을 텐데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디테일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 이제 곰 나오는 장면부터 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여러모로 성그러요. 옥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렇고 약간 애니메이션 같고. 근데 요번에 미키 세븐틴은 영화적으로는 되게 완벽해. 아주 틱 만드는 거라든가 이렇게 뭐 복장이라든가 굳이 말하면 이제 그 크리퍼들인데 크리퍼들은 뭐 어떤 누구야 저 그 되게 유명한 그런 컴퓨터 그래픽을 잘 사용하는 감독이 와도 그 정도 만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 수준에서. 그 특히 털 달린 애들 만들기 어렵죠. 돈도 많이 그걸 여러 마리 만드는 것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면 최대한 영화적 테크닉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해서 가장 현대적인 모습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만들 수 없는 이거를 만드는데 그냥 한번 최대한을 쏟아봤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오우상 감독이라고 아시죠? 영웅본색 만들었던 그분이 원래 자기만의 시그니처가 너무 많은 걸로 유명하거든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너무 많다는 건 총만 쏘면 쌍권총이 나오고 쌍권총을 쏘기 시작하면 비둘기가 날아가고 쏘는 장소는 언제나 교회고 그리고 이제 교회 석상이 부서지는 장면 성모 마리아상 부서지는 장면 항상 나오고 주인공은 흰색 양복 입고 있다가 죽고 뭐 이런 거. 근데 오우상 감독이 헐리우드 진출해서 그걸 다 때려박은 영화가 페이스오프거든요. 잘 됐잖아요. 근데. 잘 됐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그렇게 원래 하던 걸 하지 차라리. 그러니까 봉준호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본 게 아닐까? 다 때려박아 보자 한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할리우드 자본하고 인력이면 자기가 해봤던 것들을 그냥 다 가지고 뭔가 만들어도 뭐가 되거든. 완성도도 나오고. 이번에 그런 시도였을 수 있다. 거기다 로버트 패틴슨 데리고 얘를 한번 마음껏 써먹어 보자. 그렇지, 그것도 있고. 세계적인 배우니까. 그런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닐까. 근데 충분히 뭐 때깔도 좋고 이야기도 탄탄하게 구성돼 있고 재미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런데 이게 뭐 봉준호 감독이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아주 깊은 의미 이런 거는 어쨌든 뭐 부족할지라도 왜 이렇게 흥행이 안 됐을까요? 이거 300만도 못 넘었네.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탄핵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이거 해외도 별로죠 지금. 전 세계도 그렇고. 손실이 뭐 아직까지는 지금 박스 오피스 1위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손실이 좀 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뭐 봉준호 감독이 영화 산업의 문제예요. 영화 산업의 문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 나왔으면 이제 코로나 이전 이제 나왔으면 적어도 중박은 쳤을 거예요. 이 정도면 그냥 대중적 감성도 적절히 들어가고 과히 모나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한 800만 원 찍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봉준호 감독 입장에서 제가 봉준호 감독 필모를 누구보다도 쫙 봐온 입장에서 실망스러웠던 점이라면 봉준호 감독 언제나 새로운 세팅을 들고 나왔었거든요. 새로운 주제랑. 주제는 비슷했는데 새로운 세팅이었어. 항상 다른 이야기였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 그 느낌을 못 받았어요. 이건 다른 얘기네. 가령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도 설국열차에서 하는 것과 기생충에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가져왔네? 라는 생각이 일단 안 들었고요. 왜? 봉준호 감독 영화에서 한 번씩 다 봤던 애들이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한동훈에 대한 풍자까지는 좋았습니다. 걔들이 얼마나 멍청한지, 사진 찍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그리고 부관이라는 놈이 사실은 하는 일에 사진 찍어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 쳐다보는 건 재밌었습니다만 의외로 저는 주인공과 주인공 주변 인물들이 그렇게 잘 관계도가 그려지진 않았어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매력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재밌어요. 아쉽다면 이제 굳이 말하면 미키 세븐틴은 저는 대중적 상업 영화로서 뭔가 좀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투자자한테 미안할 정도는 안 해야지라는 충격을 썼다고 느끼거든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가지 않고 중간중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들 어렵지 보면. 않게. 네. 그리고 기존의 외국 배우로 썼던 거에 비해서 보면은 연기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이음새도 되게 잘. 너무 좋았어요. 네. 연기도. 그러니까 완성도는 꽤 있는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른바 시네필드를 만족시키기에는 새로움이 적고 네. 다 봤던 거거든. 상당히 많은 것들이. 그럼 봉의 팬들이 보기에도 뭔가 이 사람만의 퍼스널리티 약간 또 부족한 느낌이 들고. 예. 근데 대중들이 보기에는 또 좀 어려워. 심오해. 뭔가 심오해. 네. 이게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확 대중성으로 차라리 갔으면. 근데 봉 감독은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클리셰를 따라가는 거에 약간 이렇게 약간 병적으로 싫어하는 양반이라 네. 내가 봤을 때 봉 감독은 지금까지 하던 대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 시네필들이나 봉 감독 팬들은 다 봤던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런 식견이 없기 때문에 다 신기하게 봤고 이런 설정들도. 네. 물론 이 복제인간이라는 거는 모티브는 너무 많은 영화에서 이미 있어가지고 그거는 익숙하지만 저는 캐릭터들도 다 되게 재밌게 봤고. 네. 그래서 대중적으로 보기에 충분히 볼만한 영화예요. 물론 네. 볼만하죠. 네. 근데 대중들은 스토리 라인이 단선적인 걸 좋아하거든. 맞아요. 깔끔한 거. 네. 네. 쫙쫙쫙쫙 하고 네, 딱 중간에 깔끔한 반전 한 번 정도 들어가는 이런 거 외에는 이렇게 쫓아갔다 저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하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을 느끼는 면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딱 자 얘기 한번 이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안 되지. 이게 너무 안에서 주제의식이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솔직히 오늘 우리 얘기 다 못했지만은 그 인간이 뭐 이거는 인류가 될 수도 있고 한 인간이 될 수도 있는데 낯선 존재를 봤을 때 무조건 적대적으로 나를 위협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협함 이런 것들도 사실 들어가 있고. 그렇지. 네.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질문도 사실 너무 많아서 솔직히 크리퍼 그 생긴 걸 보고 이게 총 안 꺼내들 사람이 몇 명이 안 그래? 살짝 트릭 썼다. 네. 처음에는 사실 되게 징그럽고 무서웠어. 근데 중간부터 살짝 바뀌잖아요. 감성을 바꾸고. 너무 귀여워. 다르게 점점 눈도 보여주고. 맞아. 눈을 보여준 게 결정적이야. 소리도 이런 거 내고 막 이런 식으로 해도 싹 감정을 바꿔요. 맞아. 저는 그거는 진짜 좋은 설정이었다고 그 장치였다고 봅니다. 약간 사기쳤어. 귀엽게 만들었어. 공벌레를 갖다가. 사기쳤어. 그리고 뭐 또 이제 이게 클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얘기거리들이 있는데 가령 봉우리. 미키 세븐틴이 아니 미키 에이틴이 와가지고 스티븐 연을 죽여버리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미키 세븐틴한테 뭐라 그래 뜯어 말리니까 야 너 이 새끼한테 이렇게 평생 이용만 당하고 화도 안 나? 네가 뭐라고 나 이 새끼 죽여버릴 거라고 하잖아. 네. 말립니까 안 말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키 17이라면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영화적 설정에서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성격이 지금 다르게 발현됐는데 그래서 원래 미키한테 이 스티븐 연에 대한 아주 복수심과 이 안 좋은 감정이 사실 무의식 중에 있었던 거지. 근데 얘 때문에 인생 망했어 이런 게 있었는데 사람이 착하니까 그걸 억눌러 왔는데 그 악한 감정이 터져 나온 게 미키 18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내가 그런 미키 17이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너 쌈도 잘하니까 네가 죽여라 그럼. 그럴 것 같은데. 네. 뭐 어쩔 수 없지. 나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영화 안에서는 되게 착하잖아요. 끝까지 그걸 안 죽이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 영화 초반에 과연 멀티플이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처분해야 될지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 그럼 그거는 이제 공동체 입장에서 그런 거고. 내 입장은 어떨까? 그렇지.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 가령 거의 없다 2가 나왔는데 나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나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야. 근데 이 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 답답함을 못 견디겠다. 내가 가서 윤석열 죽여버릴게. 나는 어떻게 할까? 그냥 그럴 거 아니야. 야 내가 죽여도 네가 벌 받는. 넌 가서 빨리 알리바이 만들어.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때 걔를 말릴까? 근데 나는 그런 상황이면 말릴 것 같아. 정말? 네.
이미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그걸 다룬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은 말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서로 굉장히 다른 캐릭터 한 면에 뭐 두 면이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해 버렸지만 그 시대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놈 하나 있으면 좋잖아.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네. 두 가지 걱정이 들 것 같아. 내일을 부려먹어서 마음에 안 드는 놈 몇 명 제껴. 근데 문제는 가만 있어봐. 이 새끼가 그럼 언젠간 나도 제낄 텐데. 그렇지. 그런 공포가 있지. 왜냐하면 얘가 제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나란 말이야. 왜 너만 재미 보냐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를 죽여버리면 내가 갖고 있던 거 다 그놈이 다 가져갈 거 아니야. 내 오토바이, 내 차, 우리 집에 있는 망고, 내 여자친구 다 그놈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게 미키실에서 그런 고민이 살짝 나오잖아요. 이런 딜레마가 나오잖아. 맞아. 그러니까 말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걸 두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도덕적인 부담을 느끼지만 얘가 나를 위협하지 않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욕망을 실현해주는 수단이 되면 그걸 대부분 선택할 거라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선택이 결국은 자신을 죽이는 결과로 불러오겠지. 맞아요. 자연스러운 결론상 그렇게 가능성이 큰데 아까 그 봉우리가 말한 것에 이제 제가 아까 들었던 질문의 힌트가 잘 들어가 있는데 왜 18이라는 변칙이 나왔을까? 17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이게 죽기 전에 하필은 연을 보고 죽어서. 오 너무 좋다. 왠지 그건 것 같아. 나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저 나쁜 새끼 저거. 새끼 때문에 죽은 거야. 맞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끊겼지. 동경화가. 맞네. 원한의 감정이 들어가. 원한의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운명처럼 받아들였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면 지금까지는 그냥 얌전히 죽었거든요. 혼자서 외롭게. 근데 죽기 직전에 누가 와서 약 올린 건 처음이잖아. 그렇지. 처음이기도 하고 죽는 줄 알아 또 죽는 줄 알았는데 살 수도 있겠네. 요 상태가 됐었는데 제가 나타나가지고 그거 확실한 것 같은데? 제 짐작입니다. 미키 그 18번째 미키가 그래서 스티븐 연을 되게 싫어해요. 처음부터. 그 특히 약하다가 들켰을 때 그렇게까지 싫어할 필요 없는데 거의 그거 보자마자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네. 약간 복서심 같은 게. 그러면은 세븐틴의 어느 부분에서 에이틴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 진짜 고민되겠네.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프린팅되는 장면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만약에 친다면 그 설정상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특정 요소가 이제 더 강하게 프린팅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그 증오심을 어떤 상쇄시켜줄 만한 뭔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없어. 그때 잠깐 더 걸린 거야. 재밌는 상상입니다 이거. 멀티플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별로예요. 별로야. 왜요? 일은 걔가 다 하고 본인 놀기만 하면 되잖아요. 질 것 같거든. 만약에 그 미키 18 같은 봉우 18이 나와버리면 나는 철저히 패배할 거거든. 오히려 내가 노예질을 하고. 그렇지. 철저히 패배할 거거든. 싸움도 나보다 잘하고 와가지고 막 술 먹는다 뭐라 할 거고 막. 안돼. 저 질게 뻔해. 행복하지가 않아. 그 도플갱어가 서로 만나는 날이 오면 둘 중에 하나가 그날 죽는다라는 얘기 전설이잖아. 이 민담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랑 똑같은 존재를 과연 내가 참아낼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런 것의 신화적 표현이겠죠. 예전에 그 버린 손톱 먹고 쥐가 막 사람 돼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결국은 나하고 똑같이 생긴 놈을 내가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런 고민이 있구나. 나의 유일성을 해치는 존재잖아. 그게 이제 사회학이고. 그 논리학에서 이걸 배중률이라 그래요. 배중률. 똑같은 게 같은 시공간에서 존재할 수 없다. 논리학 배중률. 그리고 이게 범죄학에서는 알리바이 개념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물리학에서도 있어요. 물리학. 그러니까 일종의 반물질 개념인 건데.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지만 이게 반대로 조성돼 있는. 그러니까 조성이 이제 있는 거죠. 이 조성이 서로 만나면 부딪혀 둘 다 사라져요. 반물질끼리 만나면 물질과 반물질 상쇄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배중률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우리 반물질 씨는 안 되겠네. 너무 많이 노력할 필요는 없어. 봉 한 명 더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랑 똑같은 존재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귀찮은 남편 걔한테 밀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사실 거예요? 남편이 없죠 여기는 아직.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내 좋을 대로 상상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언제나 그렇듯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지. 심지어 그렇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얘가 나라고 해서 내 말을 들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고 띵까띵까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거라니까. 걔도 나랑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너무 나는 이런 상황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런 재밌는 상황들이 결국은 쓰리썸의 입구에서 막혀버리는. 자, 끝낼 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야 한숨 쉰 거. 진짜 영화가 그렇잖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쓰리썸 하려다가 그냥 이 얘기 끝나버리잖아. 이 영화 안에 그 멀티플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사실은 포썸까지도 가죠. 네. 갈 뻔했죠. 네.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은 봉준호 감독이 못 감당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끝낸 거지. 아이 손을 대지 마시든가. 안타까웠어. 그 자리만 잠깐 그 봉만대 감독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또 봉 씨가 두 명이네. 그래 같은 봉이니까. 네. 에로게 봉준호 아니야. 봉만대 감독이. 마지막으로. 네. 에이틴은 굳이 왜 죽었을까? 오늘 제가 부제목으로 단 게 네. 사실은 세븐틴은 에이틴 전의 세븐틴과 에이틴 이후의 세븐틴이잖아요. 네. 둘이 달라. 네. 맞아요. 사람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운명도 바뀌었고. 근데 세븐틴은 그냥 한 번 더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 에이틴이 죽음 이후로 세븐틴은 이제 다시는 이제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을 사람으로 그렇죠. 바뀐 거거든요. 그럼 에이틴의 죽음하고 뭔가 연계성이 있을 텐데 네. 단지 기억을 삭제했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에이틴은 왜 죽었으면 그래서 또 죽어야만 했던 사람, 스스로 죽기를 원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는 안 죽어도 되는 사람. 네. 와 어렵다.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뉜 거지. 같은 이제 그 미키가. 네. 그럼 이게 이 각자의 의미는 뭘까? 뭐 본 감독이 이걸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그 질문을 던지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에이틴이 죽을 때를 생각해 보면 굳이 자폭을 했지 않았어도 그 독재자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 네. 네, 왜냐하면 나샤도 오고 있는, 물론 나샤는 굉장히 바쁜 상황이었죠. 걔 들고 오느라.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영화적 상황을 만들어서 그 폭탄 버튼을 누르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일부러 사실은 미키도 죽는 걸 되게 두려워하는 애라는 걸 보여줘 또.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마크 러팔로가 막 조롱하잖아. 너도 무섭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결국에 이제 결단을 해서. 근데 그러면은 이거는 에이틴이 결단한 것으로 묘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죽음을 결단했어. 얘는 안 죽어도 되는데. 그러면 굳이 에이틴이 왜 죽기로 했을까? 그렇게 성격도 더러운 애가. 그렇지. 뭐 질문하게 공적 의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네, 막 되게 이기적이고. 네.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영웅이 됐단 말이지. 이상하긴 하네. 저는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이론을 세워보는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네. 자, 미키 세븐틴이라는 인간에게는 16번의 죽음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16번의 데이터의 죽음 중에 부정적인 것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죽음이란 언제나 무섭고 싫은 것이었어요. 네, 네. 혹은 그냥 고통스러움의 끝, 편안함에 이르는 길로 프로그래밍 된 것도 있지 않았을까? 예. 만약에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이 죽음에 대한 기억을 나눠 가졌다면 혹은 에이틴이 세븐틴의 어떤 부분만 가져왔다면 죽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 죽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사페거든요. 사이코패스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꼭 그렇게 피하고만 싶은 것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1번 생각이에요. 가장 좋은 설명은요. 거기서는 미키 에이틴이 죽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는 미키 에이틴이 죽는 게 일단 마크 러팔로의 말에 대한 완벽한 반박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 악당에 대한 최고의 복수라고요. 같이 죽어버리는. 맞아요. 그리고 미키 세븐틴을 향한 최고의 선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에이틴이 18이 17을 바라보는 눈빛이 처음에는 이런 등신 같은 놈 이러다가 점점 치근하게 바라보기 시작. 그렇지. 그리고 약간 존경도 있는 것 같아. 네. 너는 정말 그러니까 단순히 착해 빠진 바보가 아니라 정말 어떤 공감 능력과 남을 향한 배려와 공적 마인드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해 준 거 아닐까? 그렇지.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살아야 된다면 나보단 저놈이 낫다. 그런 판단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나샤하고 진실한 사랑을 나눴잖아. 얘는. 그럼 나샤를 생각했겠지. 나샤가 보기에 내가 남는 게 나아, 제가 남는 게 나아. 제가 낫지. 그거 되게 멋있다. 그렇게 만약 그 해석이라면 멋있는 판단이네. 좋은 해석이에요. 네. 영화 외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로버트 패틴슨한테 멋진 장면 하나쯤 만들어줘. 그것도 있지. 그것도 있고. 너무 영화 내내 바보처럼 나와.
아주 훌륭한 해석입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영화 유튜버야. 17로만 끝났으면 네. 끝나고 나서 사실 속으로 퉁얼퉁얼 했을 거야. 네. 사람을 완전 머저리로 마지막 점에 멋있긴 하거든. 근데 죽을 때 연기도 잘하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바람 싹 부는데 이거 딱 들고 막 이렇게 빡 터트리는 모습이 멋있잖아. 멋있었어. 맞아. 뭐 이제 테크니컬리는 반물질 폭탄은 그냥 대충 던져서는 나도 언제나 죽어요. 내가 예전에 봤던 거 중에 그 저기 누구야? 로키 실베스터 스텔론 있죠. 네. 그 사람 한참 인기 좋을 때 주연했던 영화 중에 우리나라에 개봉했는데 인기를 못 끌었던 망한 영화가 있는데 네. 제목은 기억 안 나. 근데 그게 왜냐면 이제 막 되게 첨단 무기 같은 걸 들고 뭔가 적을 무찌르고 막 이런 거야. 근데 그 첨단 무기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수류탄이 원자 수류탄이래. 그럼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반경 30km를 다 죽게 만든다는 거야. 수류탄 하나가?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는 15km 이상은 던져야 되거든. 말이 되나? 그럼 거의 마하 2 정도의 속도로 던져야 돼. 그래서 그게 저거 영화 포스에 나와 있어. 내가 그래서 내 버릇대로 내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야 이게 말이 돼. 이게 막 봐봐. 30km 15km를 던져야 되는데 얘가 얘 초인석이 설정도 아니거든. 이게 말이 돼 그랬더니 나한테 아이씨. 그 설정을 잘못한 그러니까 그 영화가 설정을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화를 개봉하면서 과한 설명을 붙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그 당시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이 좀 뽕이 심하게 들어가 있긴 했어요. 사실 여러분 그 코만도 보시면은 왜 로켓 런처 4구짜리를 어깨에 메고 쏘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뭐 그런 후가시가 좀 셌어요 그 당시 헐리우드 영화가. 근데 마치 그것처럼 반물질을 그 순간에 터뜨려서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걸 선택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가 않아. 현실적이지도 않고 이 설정상. 그래서 그 설정 오류를 없애는 의미도 이제 상당히 크고 굳이 얘를 살리려 그랬으면 물론 다른 방법이 그렇죠. 여기까지 왔었으면 그렇게 해결하기도 좋고 저는 이제 이 셀프킬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자살이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아무리 멀티플이고 뭐고 해도 이건 자살에 대한 미화 이게 뭐 일본 사람들 그 사무라이가 자기 배 가르고 이런 거를 뭐 보여줄 게 아니라면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를 배경으로 했을 때도 더더욱 그렇고 우리나라를 또 배경으로 했을 때도 그렇고 이거를 그냥 보여주긴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셀프킬을 누군가 해줘야 하는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돼. 맞아요. 다른 사람의 손해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 얘의 영웅성도 사라지고 이상한 선택들이 만들어지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자기 손으로 사라져 주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성격적으로 에이틴이 제일 잘 맞고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정도면 얘가 살아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넣고 결국은 17, 그러니까 18 이전의 17을 제대로 된 17로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18이 제공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결국 목숨을 날린 거지. 근데 저는 그런 면으로서 이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헐리우드 영화 클리셰답게 그 다음 장면에서 나샤가 임신해 있을 줄 알았어요. 아이 왜 갑자기 그쪽으로 끌고 가? 정말로 나 진지하게 생각해요. 이게 새로운 이니그마지, 새로운 문제 설정이지 그게. 그럼 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싸움 잘하겠네. 보통 헐리우드 영화에서 대표적으로 미련 없이 죽는 캐릭터들은 다 뭔가를 남겨. 그렇지. 알고 보면 나샤 안에 나를 남겼기 때문에 나는 미련 없이 간다. 뭐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는 클리셰이긴 한데 그 클리셰를 따라가지 않으시더라고. 그럼 뭐 숨겨놨겠죠. 그렇죠. 얘기는 안 했을 뿐이지 있을 수도 있죠. 충분히 이럴 수도 있죠. 아니면 나샤 말고 다른 곳에 남겨놨을 수도 있고. 너무 넓어진다. 끝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확실히 그 18의 존재는 이게 이런 게 이제 이거는 또 약간 서양적 관념인데 이게 동양적 자살 관념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공동체를 위한 희생관념도 아니야. 또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영웅심에 가깝죠. 근데 이게 이제 이쪽에 대속 개념이거든. 대속 기독교적인 개념인데 대속. 그러니까 내가 대신 속죄한다. 대속 개념. 이게 예수가 이제 대속한 거잖아요.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죽음으로써 갚은 거잖아. 피로써 갚은 거고. 대신 이제 신이 돼야 되니까 부활을 시켜드린 거고 그거는. 근데 여기서는 예수적 이미지가 절반 정도 들어가 있어. 그렇구나. 내가 대속하는 거야. 17을. 그리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세상에 가장 나샤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인간으로 17을 만들어 준 거죠. 저는 그게 이제 약간 배경에 깔려 있는 생각이라고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되게 서양식이다.
맞아요. 그 기독교적인 그런 장치들이 몇 개 있잖아요. 나샤도 조금 그렇고. 그렇죠. 그 피에타적인 장면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보면 이게 꼭 서양적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게 동지들 도망가게 해놓고 혼자 끝까지 남아서 싸우다가 죽는 장면은 그렇죠. 동양 작품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스테레오타입화되어 있는 곳은 이제 보통 서양 영화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되게 서부 개척식의 정의를 그렇죠. 구사하는 영화일 수도 있어요. 네, 상당히 그렇고 저는 되게 놀란 게 이게 원작이 물론 설정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러팔로가 그 장군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야 이건 제국주의를 경험했던 애들의 입에서가 아니면 안 나오는 말인데라고 느껴지는 대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딘가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여기에 막 야, 빨리 개척해가지고 우리가 뭐 새로운 땅을 막 하자라고 하는 마인드가 일반적으로 있나? 없죠. 전혀 없죠. 우리나라 영화나 어떤 문학적 작품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게 거의 안 드러나요. 근데 확실히 제국주의를 겪었던 나라들은 여기서도 이동하면 돼. 까짓 식민지 만들면 돼. 콜로니에 대한 관념이 특히 유럽인들은 그 콜로니에 대한 어떤 가장 기본적인 긍정적 마인드가 있어. 인터스텔라를 봐도 그렇지.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대사 속에서 별것도 아닌 애가 거기에 그리고 따라붙은 애들도 사실은 그냥 돈 줘서 따라붙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새 땅 가가지고 네 땅 만들어라. 신대륙 개척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컬러니 식민지에 대한 기본관념이 확실히 좀 다르구나. 근데 본 감독은 그거 익숙한 사람이 아닐 텐데도 그거를 자기 이야기 구조 속에 집어넣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그 학사로 개척하고 이랬던 것을 풍자하는 의미도 있다. 뭐 이렇게도 읽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풍자가 너무 여러 겹이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집중력이 흐트러뜨려지는. 그런 함정까지는 아니지만 뭐 함정에 빠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인지 봉준호 감독 원래 영화의 매력이 약간 떨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제가 평가하는 거랑 상관없이 봉준호 감독 이미 거장이라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게 이 정도 올라가면은요 평가가 무의미해요. 그냥 봉준호 감독 이번 작품도 잘 봤습니다. 얼른 빨리 또 만들어 주세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빨리 다음 거 내놔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망했다고 현기증 나요. 빨리 줘. 실망했다고 하시지만 벌써 우리가 2주째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거리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많죠. 엄청 많죠. 얘기가. 아직 절반도 못 꺼냈어요. 꺼낼 거 되게 많아. 그래서 다음번 뭐 할까? 다음 영화를 안 정했구나. 다음번 목요일. 뭘 할까?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 지지난번에 댓글로 소년의 대화인가 그게 그 넷플릭스에서 4부작짜리 영국 드라마로 나온 거. 이거 저 롱테이크 겁나 찍은 거. 예. 그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이 살인으로 소년의 시간. 이거 시리즈 몇 편이죠? 4편. 4편밖에 안 됩니까? 네. 꽤 괜찮나요?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아직은 일부러 안 봤는데 그 1편에서 2편 넘어가는 정도까지로 했는데 4부작 잘 만들긴 했어. 그러면은 그걸로 하시죠. 네. 왜냐하면 제가 괜히 남이 시키면 안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안 하려고 하다가 딱히 다른 걸 밀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의 시간. 소년의 시간 넷플릭스 작품입니다. 우리의 우울함을 그냥 그때까지는 가지고 있어야 되나 싶어서 한 것도 있고. 만약에 그 전에라도 혹시라도 그게 108번대가 끝나면 기분 좋게 우울함을 다루다. 그럼요. 너무 좋죠. 그러면. 이게 만약 인용되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날은 정거장을 안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렇지. 그렇죠. 그냥 우리 술 먹으면 안 돼요? 야 이씨. 웃자고 해본 소리입니다. 찬성. 식욕. 역시. 아니 이게 웃자고 한 소리예요. 음주욕. 다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샴페인 한 병 따고 우리 진짜 만약에 목요일 전에 목요일 오전에라도 뭔가가 나온다. 제발 좀 진짜. 우리는 음주 방송합니다. 그 봐요. 내가 괜히 한 말이 아니라니까. 아니 샴페인 한 병은 따야지 인간적으로. 그럼요. 그럼. 그 다음 날 부산 가면서 골골 대더라도 맞네. 음주 방송합니다. 맞네. 뭘 해도 너무 기분 좋아. 근데 뭘 해도 좋으니까 제발 좀 빨리 좀. 도대체 얘기 아니고 또 승질 나.
자, 그래서 일단은 소년의 시간을 하고 일단 그래도 보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넷플릭스에 있는 거니까 넷플릭스에 있으신 분들은 뭐 요번에 한 편 잘라봐도 되고 그러니까 한 편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니까요. 물론 2, 3편 가야지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드러나는 것으로 아는데 저도 기대를 품고 선고가 나온다는 기대를 품고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보는 거죠. 그리고 선고가 나와서 다음번에 당당하게 술 먹는 거 아니었어요? 안 맞는데요? 봅니다. 그럼 봅니다. 안 맞는데요. 저는 이미 선고가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죠. 안 봤죠. 뭐 이럴 거예요. 볼 거야. 내가 본 게 억울해서라도 선고 나왔어도 얘기할 거야. 자, 정말 선고 꼭 제발 선고 안 나오면 폭삭 속았어. 폭삭 속았다. 제가 여기저기서 이 얘기하다 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냥 잘 만든 기성품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솜씨가 저는 다 보진 않았는데 좋은 평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요. 일부 이렇게 딱 보니까. 근데 이건 솜씨 좋은 사람, 그러니까 장인적 능력이 있는 사람의 솜씨 자랑에 좀 가깝지. 저는 응팔의 좀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응팔 요소가 많이 차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만큼 그렇게 이게 나 밖에 가서 그 얘기했다며 죄준데 왜 사삼 얘기나 이런 것들이 한 번도 제대로 안 나오느냐. 그랬더니 너 정치병자지 뭐. 근데 나는 근데 저는 그거를 피해간 건 이해가 잘 안 돼. 맞아요. 너 너무 비겁해 있었으면 충분히 다룰 수 있죠. 일본으로 유학 가는 뭐 내용이 아마 나오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 떼놓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절대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죠. 일본 얘기까지 나오는데도 그걸 피해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미 빠친코를 봤잖아요. 그렇지. 빠친코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죠. 빠친코가 그거 다룬다고 해서 로맨스를 못 다루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그게 다 핑계로만 들리는 거야. 그냥 복잡한 거 빼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었어요. 그럼 벌써 거기서 좋은 평가는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팔의 좀 더 지역 버전에 좀 더 가깝고 그리고 뭐랄까 이렇게 왜 국제시장 굉장히 마이너 버전 국제시장 국제시장을 좀 더 아티스틱하게 세대를 살짝 바꿔가지고 좀 하는 느낌 이런 게 좀 들더라고. 자퐁두레님께서 4.3이 10년 넘게 벌어진 학살극인데 그걸 어떻게 빼냐. 빼는 게 훨씬 부자연스러운 거죠. 제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걸 빼기란 일부러 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되게 배경 옛날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죠. 한 10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뗄래야 뗄 수가 없지. 상처가 가장 깊을 때라고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막 예쁜 로맨스 드라마를 찍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솔직히 좀 삔또가 상했습니다. 그거는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그래서 이제 몇 점을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지.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이게 매회 한 번씩 내가 시청자를 울리겠다는 결심이 너무 많이 보여요. 너무 노골적으로 보입니다. 여매랑 같이 훌륭한 배우를 그냥 눈물 한 번 뽑아내고 버리면 됩니까? 그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근데 이 말에 딱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왜냐면 내가 재밌게 보고 막 감동한 걸 욕하니까 싫어하지. 뭐 어떻게 그래 별론데. 별론데 어떻게 잘 만들든가. 선고가 나오면 됩니다. 거음님 선고 나오면은 본인이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게 평론해 주실 거예요. 확실하게 나오기만 한다면. 더 중요한 건 돈이 나오면 잘해줘요. 선거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거음이 GV에 초대 좀 하고 그러세요 좀 제작사들. 이제 됐어. 나 이제 완전 삐뚤어질 거야. 부르지 마. 이제 불러도 안 갈 거야. 자 그러면 내일 저희 김만권의 소재로 해서 내일 금요일 마로니에로 만나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금요일 날 그 부산 일정, 부산 춘내 부사춘 잘 치러지길 정말 바라면서 끝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성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덕수 판결로부터 딱 일주일 텀이니까 내일 예고하고 월요일 선고하고 제발 좀 이게 제일 그림이 예쁘거든요. 이게 그나마라도 그냥 권위를 유지하면서 끝내는 길이야. 마지막 기회라고 봅니다. 그럼요. 정말로요. 농담이 아니라요. 확 좀 진짜 하라고요 좀. 그러니까 좀. 네 오늘 12만 달성 축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사실 부산 가기 전에 12만 정도 되고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오늘 또 우리 해시TV 오리지널 프로그램인 라이브에서 또 이걸 이룰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금요일 날도 또 뵙고 진짜 상큼하게 다음 주에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